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9월에 시행되었던 2018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지 킬러 문제 30번 문제, 이 킬러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을 이해하시려면은 제가 올려놓은 두 가지 영상을 미리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요런 꼴에 미분 가능성, 즉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심화 개념 영상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올려놨던 극값 심화 개념 세 번째 영상, 극값과 이계도함수의 관계, 극값과 이계도함수의 관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까지 해서 이 두 개 영상을 미리 보신다면 지금 본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는 최근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요거를 좀 응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가 워낙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요 킬러 문제에 대해서 접근법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으나 요런 문제를 잘 따라 하시려면은 결국에는 수학 개념이 탄탄해야 되고 여러 예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만들어 보고 많이 접해보고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는 얘기들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2차 함수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k는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수 hx가 있는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절대값 안에는 명백히 미분 가능한 함수인 형태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함수는 x는 k에서 최소값 gk를 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값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얘기 나와 있습니다. 닫힌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어떤 경우에 경계에서 또는 극대, 극소 이런 극값의 경우에 갖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이렇게 갖는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구하는 걸 보시면은 g'(k-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는 거 인식하셨으면 우리의 목표는 gx를 찾거나 g'x를 찾거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결국에는 요 hx를 분석해야 되는 건데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좀 까다로운 거죠. 요 절대값 아래 부분을 우리가 p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hx는 해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나누죠. 만약에 절대값 안이 0 이상이면 px 그대로 나오고 만약 절대값 안에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px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설정 방향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최소값을 줬다라는 거예요. 절대값 함수에서 최소값을 주게 되면은 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최소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따져요. 이 절대값 함수에서는 최소값이 0이냐 0이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hx는 이렇게 절대값 형태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hx의 최소값이 가질 수 있는 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어떤 거? 요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 경우? 얘가 양수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편한 경우는 1번 경우일까요? 2번 경우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에게 편한 경우는 뭐냐면 1번 케이스입니다. 왜냐면은 1번 케이스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hx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 그래프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두 가지 경우로 쪼개는 게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y는 p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요런 식으로 gk가 만약에 양수가 되는, 즉 y는 hx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은 y는 px 그래프가 x축 위에 이렇게 다 떠 있거나 아니면은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경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px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px의 그래프를 봤을 때 공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공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px의 그래프를 봤더니 함수값이 양수인 점과 음수인 점이 예를 들어서 공존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이값 정리에서 반드시 함수값이 0인 부분이 생기겠죠. 함수값이 0인 부분이 생기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hx의 최소값인 0이 돼버리는 거죠. 요게 발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즉, 요 1번 케이스, 최소값이 양수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무조건 y는 p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축과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다 함수값이 양수거나 다 함수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절대값 함수를 봤을 때는 그 최소값이 0이냐 0이 아니냐 0이 아니라는 건 결국 양수인 거죠. 양수냐 0이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절대값 함수의 최소값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게 0이냐 0이 아니냐를 따지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최소값이 0인지 0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럴 때는 많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좀 지저분한 부분들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HK는 해가지고 요 최소값 그냥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GK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정해 봅시다. 2번 케이스라고. 즉 GK가 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 0 보내고 얘도 0 보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F0가 제로가 되는 거죠. F0이 0이냐? 근데 이 fx 형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f에서 x0 대입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ln2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얘는 0이 아니죠. 따라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즉 요식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냐? 즉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gk가 0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어떻다? gk가 양수라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y는 h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x축과 안 만나면서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일단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hx가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쪼개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px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양수거나 다 음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아예 px가 다 양수인지 다 음수인지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y는 px가 모양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겼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x축보다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y는 px를 봤더니 x축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왼쪽 그래프와 같이 px가 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뭘로 결정할 수 있냐? 만약에 왼쪽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된다면 hx는 절대값 px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px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gx-f의 x-k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과 같은 경우가 된다면 hx는 뭐가 되겠어요? fx-k-gx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지 이렇게 생긴 건지 우리가 또 결정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아까 우리가 대입했던 것처럼 gk를 또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hk가 뭐라고 했냐면은 gk인 건 분명하잖아요. 최소값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k에서의 함수값이 gk라고 준 거니까 따라서 요건 성립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왼쪽 그림과 같은 요 식으로 성립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k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요 식에다 그대로 이제 x자리에 k를 대입해 준 겁니다. 그럼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 식을 보시면은 요거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결국 f0가 제로다 해서 나오는 거죠. 또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요 케이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케이스냐? hx가 요게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한 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이게 왼쪽 그림이냐 오른쪽 그림이냐 보실 때 한 점만 봐서 이렇게 되면 모든 점이 다 위에 있겠죠. 오른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점만 봐서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다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한 점만 체크하면 그래프가 정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따지는 건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x는 k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이 최소값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극값 심화 개념에서 배우셨죠? 어떤 거? 최소값이 되면 뭐가 된다? 여기가 극소가 된다라는 거 배우셨습니다. 사실 최소가 되면 극소가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분 가능성이랑 관계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잘 이해 안 되시면 극값 심화 개념 첫 번째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소가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미분계수가 0이다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h'k가 0이다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h'k가 0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발견했던 식을 한 번 더 써봅시다. hx는 아까 말했듯이 fx-k-g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분하고 k 대입하시면은 f'0 마이너스 g'-k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g'-k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g'-k를 구하고 있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 푸실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뭘 의식해야 되냐? 내가 지금 해야 될 목표를 의식하셔야 돼요. 지금 뭐 구해야 돼요? gx식이나 g'x식 구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g 함수에 대한 어떤 함수값, 미분계수 이런 g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정보를 찾아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g'k는 뭐가 되는 거냐? f'0가 되는 거죠. f'0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2분의 5라는 거 쉽게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뭘 봤습니까? hk가 뭐랑 똑같다? gk랑 똑같다. 이거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hx의 식을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k를 대입해 보시면 f0-g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요 식에서 gk 넘겨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gk는 2분의 1 f0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요거 이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ln 루트의 2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세세한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값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gx를 바로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 이번엔 요 최대값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최대값은 y는 hx 그래프에 어떤 극대가 존재해서 그 극대가 되는 곳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경계 k-1이나 k 플러스 1 이런 경계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눈치껏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k 플러스 1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걸 눈치를 챌 수는 있긴 한데 이건 좀 러프한 거긴 하고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이걸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h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데 아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지금 최대값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최대값을 갖는 곳이 경계가 될지 극대인 경우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극대에 대해서 조사해 볼 때는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면은 제가 극값 심화 개념 세 번째 영상으로 올려놓은 이계도 함수랑 극값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즉 이런 거 보이시면 이계도 함수를 한번 구해 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보시면은 hx의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랑 요거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y는 fx의 그래프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형태처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위로 쭉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무슨 얘기까지 되냐면은 여러분이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시면은 얘가 0으로 다가간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충 여러분이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봤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쉽게 사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도 마찬가지겠죠. 즉, 요 그래프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y는 gx 요 그래프랑 비교해 봤을 때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y는 f의 x-k 그래프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만나지 않으면서 얘가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이 2차 함수 gx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즉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당연히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면 무조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점들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같은 x좌표에서 함수값이 더 크게 되는 y는 gx의 함수값이 더 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g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 볼록인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요 그래프는 y는 gx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 그래프는 요렇게, 요 그래프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안 만나면서 이렇게 y는 gx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거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려다 보니 이렇게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지 솔직히 그림으로 판단하시면 이렇게 될 거란 거 당연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gx가 위로 볼록인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되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2'x가 음수가 되죠. 이거 이해되시죠? 위로 볼록이니까. 요 두 개를 끌어다가 생각해 보시면 무슨 얘기가 가능해지냐면은 h2'x를 구하게 되면
지금 h2'x를 구하게 되면은 f2' x-k 마이너스 g2'x잖아요. 요거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극값과 이계도함수의 관계, 제가 극값 심화 개념 세 번째 영상, 극값과 이계도함수의 관계, 이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h2'이 이렇게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극대, 최대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곳은 hx가 극대가 없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밖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즉 x가 k-1일 때 또는 k 플러스 1일 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눈치껏 보시면 당연히 k 플러스 1일 때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k-1에서 가질지 k 플러스 1에서 가질지는 여러분이 직접 대입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값이 결국에는 h k 플러스 1이다. 요거를 알아내셨으면 뭘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gx의 최고차항의 개수, 즉 2차항 개수를 알아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이미 다 했는데 좀 짜잘한 스킬을 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G'K 나오고 GK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Y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X가 K일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아낸 것과 다름이 없죠. 얘는 G'K, X-K 플러스 G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이거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GX에서 요 접선의 방정식 요만큼 빼주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 최고차의 개수 아까 마이너스 2분의 7 구했죠. 요건 요거랑 최고차의 개수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2차식이 없잖아요. 2차식은 gx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2차항의 개수가 정확하게 양변이 정확하게 일치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접선이나 이렇게 교점을 갖고 있는 직선들을 가지고 식을 좀 쉽게 쓰는 방법이 있죠.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빨리 푸는 스킬로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긴 한데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대학교 수학에서 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이제 미적분학이나 캘큘러스 같은 책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실외석학 배우면 좀 더 자세하게 아는 건데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아시면은 사실 gx 보시고 바로 그냥 최고차항 계수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식을 사실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요건 나중에 제가 스킬로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좀 짚어드릴게요. 사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스킬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절대값 함수가 나왔을 때 hx를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원래 나누는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대값 함수에서 최소값이 주어진 경우에 최소값을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최소값이 0이냐 0이 아니냐라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바로 찾아냈잖아요. 그죠? 최소값이 0이냐 0이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사실상 hx 절대값도 다 풀고 어떤 식 형태인지 완전 다 찾아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얘가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최대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 최대값은 극대에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계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어려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옛날에 처음 접했을 때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이미 봤던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진짜 이 문제를 내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요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